제가 생각하는 초등 시기의 전부는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해주세요. 지금까지 만나뵌 초등학습 전문가, 현직 초등교사분들도 입 모아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녀가 다시 초등으로 돌아간다면 딱 이것 하나 해줄 거라고요. 근데 저도 이것을 깨닫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중고등 시기에 가서 자기주도 학습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렌치만의 해나입니다. 아이들 1년 동안 얼마만큼의 문제집 풀리시나요? 네, 이렇게 다음 학년이 될 때마다 1년 동안 풀었던 문제집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집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끝까지 풀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끝까지 풀지 못한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잔소리로 끝난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중의 문제집은 정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집을 아이에게 사다 주는 것이 정말 내 아이를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나의 불안 잠재우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도 아이가 펼치지 않는다면 종이 뭉치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깨달음을 통해서 저는 전략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물론 시중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밀크티와 함께 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밀크티를 통해서 둘째 아이의 공부 근력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줬는지 실전 비결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배경 지식으로 읽어낼 힘 기르기입니다. 공부 근력의 핵심은 배경 지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아이가 더 오래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그 배경 지식이 더 빛나는 때가 바로 이 역사 과목이에요. 아시겠지만 이 역사라는 과목은 좋아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아이에게 이 역사에 대한 흥미만 만들어주면 이 아이는 초등 고학년이 될수록 더 빛이 납니다. 그만큼 고학년이 되면서 역사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현직 교사분들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 중에 하나가요. 이 아이들이 역사를 배울 때 이걸 같이 곁들이면 훨씬 더 공부 효과가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역사 관련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이 EBS의 한국사 관련된 애니메이션은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 노하우를 저는 밀크티를 통해서 실현을 했습니다. 밀크티 속에 스토리텔링 역사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역사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 혹은 이제 막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밀크티의 스토리텔링 역사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여주세요. 딱딱하게 단순히 연도와 있었던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드라마처럼 역사를 접하니까 이 서사의 흐름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역사는 딱딱한 공부가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위인전이나 어떤 역사책을 먼저 읽으셔도 되고요. 이 영상을 본 다음에 보셔도 돼요. 흐름과 순서가 정리가 딱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배경 지식, 즉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아이가 조금 더 오래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해력의 근간, 어휘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기입니다. 어휘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단단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 어휘력이 부족하면 지문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면 공부 의욕은 꺾이게 됩니다. 이 교과서 용어의 80% 이상이 한자어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밀크티에 3분 쿡쿡 한자어라는 코너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정말 즐거워하는 코너 중에 하나인데요. 한자가 우리 일상과 교과서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짧고 강렬하게 알려줍니다. 밀크티 한자 학습과 연계해서 병인양요의 양자가 서양을 뜻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한자어 하나하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모여서 단어를 이룬다는 것을 이해한 아이는 지문을 만나거나 어려운 어휘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유추해내려고 하는 이 공부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밀크티가 교과서 점유율 1위인 천재교과서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교과 수업과 바로 연계가 되는 점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취감이 만드는 앉아있는 힘이거든요. 공부 근력은 즉 앉아있는 힘과 가장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러한 스스로 끝내는 힘은 엄마의 지시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느낀 성취감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밀크티 학습은 AI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AI가 정확하게 아이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줘요. 그래서 진도 또한 아이에게 딱 맞춤으로 제안을 해주거든요. 물론 내 아이를 잘 아는 게 엄마이기도 하지만 이런 학습적인 부분에서 정확한 진단은 엄마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AI의 진단을 너무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가 문제집을 풀고 채점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 나가는 게 잔소리예요. 이걸 틀렸네, 다시 한번 풀어봐라. 잔소리가 안 나오려고 해도 결국은 조금씩은 나오게 되거든요. 아이는 그 말이 듣기가 싫으니까 이 문제 푸는 것 자체를 하기 싫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밀크티와 함께 하면서 공부 잔소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제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이 밀크티의 AI 시스템이 알아서 아이의 진도를 체크해주고 어떤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랑 굳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잔소리와 갈등이 필요 없이 정말 딱 직관적으로 누구야 너는 이 부분이 진짜 잘하는데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이건 조금 낮으니까 우리 이 부분 관련된 거 조금 더 해볼까? 라고 아이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잔소리 좋아하는 아이는 없겠지만 둘째 아이가 좀 잔소리를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밀크티가 정확하게 학습 알람도 주고 피드백도 주다 보니까 아이가 큰 거부감 없이 스스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한번 시작하게 되면 최소 20분, 30분은 꾸준히 앉아서 이 학습을 마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밀크티가 재가입률 1위, 정학습생 수 1위라는 지표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아이는 밀크티를 통해서 3학년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밀크티를 하면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면 공부를 병행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오늘 끝냈던 그 학습에 관련된 부분의 책이나 문제집을 길게도 아니고요. 정말 10분, 15분 정도만 같이 해주면 이 아이가 밀크티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지면 활동을 통해서 인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첫째 아이를 쭉 키우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좀 둘째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어느 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런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런 학습을 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6학년이 된 저희 첫째를 키우면서 쭉 보니까 초등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공부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공부 근력이었다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풍부하고 어휘가 탄탄하고 끝까지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초등 공부는 그게 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에게 이 밀크티를 통해서 공부 근력을 만들어주는 걸 잘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이 경주에 갔을 때 석굴암을 봤고 한국사 책에서도 석굴암을 봐서 내가 석굴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밀크티를 통해서 석굴암에 대한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 생각 주머니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았어요. 내가 한자책이랑 어휘책을 좋아하잖아. 밀크티에서는 특히 내가 좋아하는 어휘가 많이 나와서 새로운 단어를 많이 알아서 좋았어. 나는 엄마가 공부하자고 하면 빨리 오는 게 좀 어려웠는데 밀크티를 하면 알람이 오니까 그래서 매일 하는 공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할 수 있었어. 굿! 어쩌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줬다면 그 결과가 조금 더 빨리 뚜렷하게 나오길 바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엄마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하루하루 꾸준히 이 습관들이 쌓이면 와, 우리 아이한테도 공부 근력이 생겼구나, 공부 습관이 생겼구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네, 결국 부모는 조력자가 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아이를 대신해서 띄워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 뛸 수 있는 그 기본 체력을 만들어주는 게 그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시중에 좋은 문제집, 교재 계속해서 아이에게 사주세요. 대신에 그런 좋은 자료들이 아이에게 짐이 아니라 한번 해봐야지 라는 이 즐거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본을 다져주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이 공부 근력 만드는데 이 밀크티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직접 경험해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밀크티에서 이번에도 저희 교육나침반 구독자분들을 위한 아주 풍성한 혜택들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들을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